네, 안녕하세요. 덴탈비서의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요, 덴탈비서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덴비 코칭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코칭과 보험 개인 코칭, 그 다음에 진료 코칭, 상담 코칭, 사실 업로드, 단순하게 업로드해서 분석을 쓰시는 곳은 해피콜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 코칭이 아니고 해피콜 코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코칭을 한번 눌러보실게요. 보험 코칭과 보험 개인 코칭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보험 코칭은 그 묶음처치 버튼, 분석되는 버튼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공용적인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험 개인 코칭은 말 그대로 개인 PT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 싶은 그런 버튼 등을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코칭은 사실 해피콜 코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 사실 CRM 코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진료 코칭이라고 했는데요. CRM 자체가 고객과의 관계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콜을 해야 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 드리거나 아니면 알림톡을 전송해야 되는 분 등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진료 코칭, 해피콜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상담 코칭이 있는데요. 상담 코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상담 일지 기록하고 계신가요? 전자차트에 있는 상담을 뭐 기록한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어떤 상담에 대해서 되게 갈증이 있으실 거예요. 원장님도 상담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치과 같은 경우는 내과처럼 그냥 진단하고 바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약간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께서 상담을 관리해야 되고 상담을 잘 동의시켜서 지속적으로 또 이런 환자들이 선순환을 해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에 대한 간단한 입력부터 좀 우리 하자. 저 전자타트에서 상담 다 입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조금 더 그 이상에 대한 이런 수치 등을 모으기 위해서 왜? 어떤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코칭 전에 원래 상담 비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상담 코칭은 자동적으로 전자차트 환자들을 그냥 단순하게 업로드만 해도 어떤 분들한테 고객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분들 혹시 보유 아니야? 이분 가만 고객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자동으로 잡아주는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험 코칭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3월 달에 이제 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3월 1일부터 이렇게 한 달간 검색을 합니다. 하루마다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희 스터디 강좌에서 하루마다 하시는 실장님들의 그런 또 생생한 피드백도 좀 같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달간 조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통계 보기, 그리고 상세 검색으로 보기. 자, 통계 보시면 총 환자 수, 뭐 신환수, 보험을 성공하신 분들. 2,000명 중에서 지금 이게 뭐예요? 거의 90% 정도의 보험을 진행하신 거고요. 그쵸? 상형 보험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어떤 게 상형 보험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묶음처치 버튼에서 얘는 상형이야 이렇게 설정 드릴 수 있고 저희 덴탈비에서 처음 사용하실 때 이런 상형 보험도 제가 설정을 해드리니까 모르실 때는 저희 덴탈비서로 꼭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병에 이거는 보험과 비보험을 같이 하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본단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상세 검색에 대해서 볼게요.
물론 직원별로도 다 검색되고요. 원장님들별로 어느 분이 약간 보험을 많이 누락하는지도 네, 검색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당일 진료 차팅 비기로군요. 아예 전자 차트에서 어떠한 묶음 조치도 클릭하지 않은 분을 얘기해요. 자, 여기 이거 좀 우리 펜 차트 쓰는데요?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화가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들 펜 차트 되신 것도 묶음 처치 버튼으로 비보험 묶음 처치 버튼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클릭을 하실 수 있도록 병원의 목표를 잡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용보험 추가는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지만 순수한 보험으로 치료가 되는 것. 이것을 저희는 상용보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치주치료, 턱관절, 뭐 즉처 이런 것들을 상용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뭐 수납을 네, 성공하신 분. 자,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동안 분석했을 때 파노라마 6개월 뒤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노라마 가능인 분들 의외로 많이 놓쳐요. 그래서 어떤 병원의 실장님은 매일마다 점검해가지고 다음번에 이 환자 오시기 전에 그 예약창에다가 파노라마 촬영해달라고 기록해 주시는 실장님도 있더라고요. 자, 접수 당일날 내원하시는 날 이분이 단 한 번도 잇몸 치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접수 당일 치료 치료 가능 환자라고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30대가 넘은 분이라면 사실 원장님과 같이 한번 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우리 작게 보시면 연일 스케일링은 제가 안 넣었고요. 치주 치료, 뭐 치석 제거, RP, CU, 플랩 이런 것들을 치주 치료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한번 점검하시면 진짜 치주 치료가 한 번도 없다고 이런 것들은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자, 지금 이런 걸 갖고 실제 누락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차트 점검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보험 청구 송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코칭은 설정되어 있는 버튼에 대한 수치가 보여지는 거고요. 보험 코칭은 좀 이제 아시겠죠? 오늘 기능 설명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프리미엄 개인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 통계 볼 수 있고 뭐 상세 검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보험 프리미엄 코칭에서는요. 어떤 진료가 있는데 뭐가 없는 환자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비보험은 전화 차트 안 써요. 우린 비보험 안 써 보험 청구된 데이터밖에 없어요라고 하시면 어떤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신경치료가 있을 때 치주치료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 사후 관리인 임플란트 사후 관리 뭐 있을까요? 뭐 스케일링 아니면 임플란트 홀에 대한 뭐 보험되는 재료로 홀을 좀 청소해드릴 메어드릴 수 있잖아요. 레진홀. 저희는 그걸 전 레진홀이라고 하는데 뭐 리바나 GI로 다시 충전하면 임플란트 한 3개월 지나서는 청구가 되세요. 물론 CC를 환자분 자체가 뭐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홀이 풀렸을 때 와서 하는 진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임플란트 세팅하고 나서 이런 리바울 청구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분이 정기검진을 지금 받으러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보험까지 우리 다 덴텍 써요. 그럼 비보험도 차팅하시기 때문에 묶음 처치를 비보험 세팅할 때 뭐가 없는 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주 치료가 없는 환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첫 번째 임플란트 식립 1차 수술.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렇게 이런 게 없는 사람.
뭐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을 커스텀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게 개인 코칭이에요. 네, 내가 빼고 싶은 살만 빼고 내가 누락된 것만 찾는 기능이 바로 개인 프리미엄 코칭 기능입니다. 지금 이병헌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정말 일 유저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은 검색 단어 등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 아니에요? 18세 미만인데 치면세마 열구 전세술이 없는 사람. 네, 이게 바로 보험 프리미엄 코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 코칭을 보실 건데요. 물론 진료 코칭도 통계.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예약 점수, 진료 점수, 만족도 점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키오스크 기능을 활용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점수예요. 사실 저희 직원분들, 네, 저희 이거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시겠어요. 사실 막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늘 설문지를 참여해 주신 환자분에 대한 만족도 점수라든지 평균 환자분이 기다린 시간, 평균의 진료 시간, 오늘 온 환자분들이 평균 몇 번을 왔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컨설팅의 기본적인 분석단 화면이 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세분화된 항목을 좀 보실 건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해피콜 항목과 리콜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여기에 저희는 이런 환자분도 해피콜해요. 해피콜은 뭐 전화뿐만은 아니고 문자로 혹은 진료별로 뭐 전화하거나 문자, 알림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리콜 항목은 뭐냐면 뭐 약간 이걸 과거로 돌아가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 정기 검진하러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서비컬 하신 분들은 좀 겨울에 한 번쯤 이런 건 보험으로 하셨으니까 뭐 연락 오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당일날이라서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한번 뭐 한 달, 3개월 전으로 돌아가실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뭐 서비컬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번만 하시고 오신 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46명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떨어진 거 없으세요? 똑똑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검색해서 바로 덴비톡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덴비톡 사용하시는 방법도 제가 영상 준비할 거니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서 이 진료 코칭의 또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커스텀해요.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자, 제가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경험이 없는 환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 임플란트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보험 임플란트의 묶음 처치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식립? 네. 보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아니면 식립 2단계 청구 식립이 임플란트의 핵심.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전체 내역으로 보셔도 되시고, 왜냐면 한 번 더 그 전에 있는 이제 검색 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접수 내역에서 이게 없다, 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날짜만 본다, 그 기간만 본다 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조회 기간 설정은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65세 이상 이 단어가 없는 사람을 조회하자. 미포함 조회, 없는 사람을 조회하자. 자, 나이는요. 65세 이상 분들만 검색해야겠죠? 혹시 내연횟수를 이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3회 이하만 왔어. 한 5번 이하 왔어. 그러면 거의 이분은 장기적인 임플란트를 진행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5회 이하? 네. 조금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어서
네, 이 부분에 에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간별로 검색해서 이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인데 5번 미만으로 오시고 보험 임플란트 경험이 없는 사람만 찾고 싶을 때 눌러볼게요. 조회. 네, 잘 검색됐죠.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할 거예요? 당연히 한 번씩 지금 이분들 보험 임플란트 1차 수술, 2차 수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고 바우처 쿠폰 없으면 환자분께 덴비톡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코칭도 완전 프리미엄 버전이에요. 그리고 진행 시간, 대기 시간, 만족도, 통증 강도 이런 것들은 키오스크를 쓰는 곳들만 수치가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시고요. 단순 업로드를 점검하시는 분석단만 사용하시는 병원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상담 코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상담 코칭은요. 기본적으로 뭐 상담 동의했다, 보류했다 이거는 상담 비서라는 곳에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일 이후에 오지 않았어. 혹은 뭔가 이 환자가 3회 이하밖에 안 왔어요. 환자분이 뭔가 보험 입금액만 있어. 아니면 입금액이 없어.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 환자 이상해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렇게 활용해요. 검색해서 혹시나 우리가 누락된 환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한 번도 오지 않은 환자가 410명? 여기서 3회 이하 오신 분이 누구누구? 그러면 이렇게 187건이 검색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 이분은 간단히 아니면 뭔가 비보험은 냈어. 10만 원 이하지 아니면 10만 원 이상 냈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내시고 안 오시는 분일 수 있어요. 이런 분은 저희가 다 빚진 거니까 꼭 점검해서 환자분을 내원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금 기능 소개단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화면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 설정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만 다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다 커스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코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 설정을 눌러주시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기본형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위에는 검색단이 날짜별로 검색단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제, 저번 주, 한 달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병원을 만족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용 점점은 이렇게 검색된 환자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의 키포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문자 템플릿 만들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비 코칭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한번 제1 나만의 코칭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덴탈 비서의 활용 제1유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